안녕하세요. 풍성하고 건강한 텃밭을 꿈꾸는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매년 값비싼 화학 비료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수확량은 영 신통치 않고 채소들의 맛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화학적인 제품 없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싶다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방에서 버려지던 하찮은 것들을 활용하여 단돈 100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의 텃밭을 완전히 바꿔놓을 비장의 무기를 공개할 겁니다. 화학 비료 없이도 여러분의 식탁을 채소로 가득 채워줄 자연의 놀라운 힘을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왜 화학 비료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화학 비료는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빠르고 직접적으로 공급하여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요? 지나친 화학 비료의 사용은 흙을 산성화시키고 흙 속에 살고 있는 유익한 미생물들을 죽여 결국 토양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마치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배는 부르지만 결국 건강이 나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약해진 흙에서는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병충해에도 아주 취약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더 강한 농약에 손을 대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제 이 고리를 끊을 때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식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살아가는 토대인 흙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흙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농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그 놀라운 비장의 무기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쌀뜨물 발효액입니다. 하지만 그냥 쌀뜨물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법 같은 재료 2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달걀 껍데기와 흑설탕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이죠. 밥 짓고 남은 쌀뜨물, 요리하고 버려지는 달걀 껍데기, 그리고 늘 주방에 있는 흑설탕이요. 이 3가지가 만나면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도 부럽지 않은 식물 최고의 영양 강장제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에이, 겨우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식물 성장의 필수적인 질소, 인산, 칼륨은 물론 칼슘과 다양한 미네랄, 심지어 아미노산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양소들이 미생물의 발효 과정을 통해 식물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변모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재료가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황금 비율로 어떻게 조합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텃밭에 기적이 시작될 준비가 되셨나요? 첫 번째 주역은 바로 쌀뜨물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할 때 쌀뜨물을 아무 생각 없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쌀뜨물은 단순히 쌀을 씻은 물이 아닙니다. 식물에게는 천연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쌀에 함유된 영양분, 특히 쌀겨에 풍부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B1, B2, 인, 철분 등 다양한 미네랄들이 이 뽀얀 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식물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잎을 더욱 푸르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쌀뜨물의 전분 성분은 흙 속 유익한 미생물들의 훌륭한 먹이가 됩니다. 이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흙의 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유기물들을 분해하여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효과를 가져옵니다. 쌀뜨물을 꾸준히 사용하면 흙이 부드러워지고 보수성과 통기성이 향상되어 식물 뿌리가 더욱 깊고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쌀뜨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따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텃밭을 위한 첫 번째 보물이 될 겁니다.
쌀뜨물이 식물과 흙에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쌀뜨물의 진정한 힘은 발효되었을 때 발휘됩니다. 그냥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왜 그럴까요? 발효는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미리 소화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쌀뜨물 속 다양한 영양소들이 유산균이나 효모와 같은 유익 미생물들에 의해 아주 작은 입자로 분해되면서 아미노산, 유기산, 핵산 등 식물이 즉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질긴 고기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곱게 갈아서 푹 삶은 이유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와 흡수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발효된 쌀뜨물은 식물 뿌리에 직접 닿았을 때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흙의 pH를 조절하고 흙 속에 고정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없었던 광물 성분들을 녹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즉, 숨겨진 영양분까지 깨워주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쌀뜨물이 아닌 발효 쌀뜨물을 사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마법의 재료는 달걀 껍데기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흔히 무심코 버리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는 식물, 특히 열매 채소에게는 보물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걀 껍데기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에게 칼슘은 사람의 뼈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강화하여 식물 전체에 단단한 구조적 지지력을 제공하고 줄기가 쉽게 부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식물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잎이 비정상적으로 자라거나 잎 끝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토마토나 고추 같은 열매 채소에서는 배꼽 썩은병이라는 치명적인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의 아랫부분이 검게 변하고 물러지면서 썩어버리는 현상인데 한 해의 농사를 통째로 망치게 하는 주범이 됩니다. 달걀 껍데기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껍데기 속 풍부한 칼슘은 식물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발한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열매가 더 크고 단단하게 자라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걀 껍데기는 약간 산성화된 흙을 중성 pH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 토양 관리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달걀 껍데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그냥 텃밭에 던져 넣는다고 해서 식물이 칼슘을 즉시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최대한 잘게 부수는 것입니다. 달걀 껍데기는 단단한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크면 분해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정을 도와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사용한 달걀 껍데기를 물로 깨끗이 헹궈서 안쪽의 얇은 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막은 썩으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햇볕에 완전히 말려줍니다. 바싹 말린 껍데기는 훨씬 쉽게 부서집니다. 마지막으로 믹서나 절구를 사용하여 밀가루처럼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면 표면적이 넓어져 흙 속 미생물들이 훨씬 빠르고 쉽게 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루를 발효 쌀뜨물에 넣어주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들이 탄산칼슘을 녹여 식물이 바로 흡수할 수 있는 이온화된 칼슘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냥 흙에 뿌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 작은 노력으로 여러분의 토마토를 배꼽 썩은 병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재료는 바로 흑설탕입니다. 식물의 설탕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 설탕은 식물이 직접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이 아닙니다. 흑설탕의 역할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꾼들, 즉 미생물들을 위한 것입니다. 발효 쌀뜨물의 성공 여부는 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번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증식하고 활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흑설탕은 이 미생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먹이원 역할을 합니다. 백설탕이나 황설탕 대신 굳이 흑설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흑설탕이 정제 과정을 덜 거쳐 설탕 외에도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미생물 성장에 더욱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쌀뜨물과 달걀 껍데기 가루가 담긴 통에 흑설탕 한 숟가락을 넣어주면 잠자던 미생물들이 깨어나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쌀뜨물과 껍데기의 영양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다양한 유익한 효소와 아미노산들을 만들어냅니다. 즉, 흑설탕은 발효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부스터이자 발효액의 품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이제 각 재료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셨으니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5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리고 밥을 씻을 때 나오는 쌀뜨물을 병의 80% 정도 채워줍니다. 첫 번째 쌀뜨물은 먼지나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 두세 번째 쌀뜨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미리 준비해 둔 곱게 간 달걀 껍데기 가루를 2큰술 정도 넣어줍니다. 이것은 달걀 5에서 6개 정도에서 나오는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들의 먹이가 될 흑설탕을 수북하게 한 큰술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가 들어갔으면 병뚜껑을 단단히 닫고 내용물이 잘 섞이도록 힘껏 흔들어줍니다. 흑설탕이 완전히 녹고 달걀 껍데기 가루가 쌀뜨물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은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됩니다. 이 병 안에서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깨어나 영양 가득한 영양제를 만들어낼 위대한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모든 재료가 섞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발효 과정만 남았습니다. 발효는 시간과 온도의 예술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쌀뜨물 발효액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직사광선을 피해 따뜻한 곳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환경에서는 미생물들이 활동을 덜 합니다. 그러므로 대략 20도에서 3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베란다 한쪽 구석이나 싱크대 아래 공간 등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발효 기간은 계절과 온도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일주일, 봄이나 가을에는 2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플라스틱 병 속 미생물들은 흑설탕을 먹고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스백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병뚜껑을 살짝 열어서 쉬익 소리를 내며 가스를 빼줘야 합니다. 이 단계를 잊으면 플라스틱 병이 부풀어 올라 터져버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세요. 매일 뚜껑을 열 때마다 발효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인 새콤한 냄새가 조금씩 진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래서 이 주일 후 우리가 만든 발효액이 제대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잘 발효된 액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나 역한 냄새가 아닌 식초처럼 구수하면서도 새콤한 향이 나야 합니다. 이것은 유산균과 효모 같은 유익균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유해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깝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 발생입니다. 발효가 끝날 무렵에는 미생물 활동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가스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더 이상 쉬익 소리가 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게 난다면 발효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색깔과 침전물입니다. 액체의 색깔은 처음보다 약간 더 진한 아이보리색이 되고 바닥에는 달걀 껍데기 가루와 미생물 군집에 흰색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발효가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면 이제 여러분의 텃밭에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어떤 화학 비료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최고의 천연 영양제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성껏 만든 천연 발효액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희석입니다. 농축된 발효액은 영양분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절대 희석하지 않고 식물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사람이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원액을 그대로 주면 오히려 비료 과다가 되어 식물 뿌리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물에 희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표준적인 희석 비율은 100대 1입니다. 발효액 1리터를 물 100리터에 섞는다는 의미인데 매번 그렇게 많은 양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정 텃밭에서는 2리터짜리 물뿌리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리터 물뿌리개에 발효액을 소주잔 반 컵 정도, 즉 약 20ml 정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비율에 너무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약하게 희석해서 자주 주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식물도 사람처럼 한꺼번에 과식하는 것보다 소량의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제 희석액을 만들었으니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해 줄 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토양 관주입니다. 관주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물을 주듯이 희석된 발효액을 식물 뿌리 주변 흙에 골고루 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잎이나 줄기에 직접 붓기보다는 식물의 뿌리가 뻗어 있는 흙 전체에 넓게 뿌려주어 영양분이 흙 속 깊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영양분을 직접 흡수할 수 있도록 흙 속 깊이 침투하고 동시에 흙 속 유익 미생물들을 보살펴 흙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용 빈도는 식물의 성장 단계나 토양 상태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며 특히 식물이 왕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꾸준히 관주하면 훨씬 크고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물 주는 날에 그냥 물 대신 이 영양 가득한 희석액을 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식물에게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 토양 관주 외에 또 다른 효과적인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옆면 시비입니다. 옆면 시비는 이름 그대로 비료를 잎의 표면에 뿌려주는 방식입니다. 식물은 뿌리뿐만 아니라 잎이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도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옆면 시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효과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통해 흡수된 영양분이 식물 전체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잎에 직접 뿌려주면 즉각적인 흡수가 이루어져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성장이 더딜 때 응급처치로 아주 효과적입니다. 옆면 시비를 할 때는 토양 관주보다 훨씬 더 약하게 희석해야 합니다. 보통 500대 1 또는 1000대 1의 비율을 사용하는데 이 리터 분무기에 발효액을 티스푼 반 개 정도만 넣어서 아주 연하게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농도가 너무 진하면 잎이 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분무기를 사용하여 식물 잎의 앞면과 뒷면에 이슬이 맺힐 정도로 골고루 분사해 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후 저녁 시간으로 기공이 활짝 열려 있을 때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잎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만능 비료는 어떤 식물에 특히 좋을까요? 답은 거의 모든 식물에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추, 토마토, 오이, 가지, 호박처럼 열매를 계속 맺는 열매 채소들입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키우는 데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열매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칼슘과 다양한 미네랄을 끊임없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쌀뜨물 발효액과 달걀 껍데기 용액은 이 열매 채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분을 완벽하게 공급해주는 맞춤형 영양제입니다.
꾸준히 사용하면 꽃이 더 많이 피고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줄어들며 무엇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단단하며 맛있는 열매를 더 오랫동안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상추, 깨십 같은 잎 채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잎이 훨씬 두껍고 진한 녹색이 되며 아삭한 식감을 되찾습니다. 작은 화분 식물에게도 훌륭한 영양제입니다. 꽃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개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발효액의 놀라운 점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식물 스스로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면역력이 강해서 감기 바이러스 정도는 쉽게 이겨내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효액으로 뿌리부터 튼튼하게 자란 식물은 조직이 단단하고 건강하여 진딧물 같은 해충들이 즈백을 빨아먹기 어렵고 흰 가루병이나 탄저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도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즉, 식물 스스로 자생력, 즉 천연 저항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발효액 속 수많은 유익 미생물들은 흙과 식물 표면에 정착하여 유해한 병원균들이 번식할 자리를 빼앗는 공간 경쟁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 장 속 유익한 유산균이 늘어나면 유해균이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농약을 사용하여 병충해를 죽이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식물과 흙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근본적으로 병충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훨씬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알려드린 제 이웃집 할머니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매년 텃밭에 토마토를 심으셨는데 열매가 익을 때쯤이면 어김없이 배꼽 썩은 병이 찾아와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제가 이 쌀뜨물 달걀 껍데기 발효액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죠. 그런데 그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토마토는 단 한 개도 배꼽 썩은 병에 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전 어느 해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탐스러운 토마토를 수확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기적의 물이라고 부르셨죠.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잎이 색깔이 살짝 진해지거나 시들했던 줄기가 다시 힘을 되찾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고 정성스럽게 이 기적의 물을 주다 보면 여러분의 텃밭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건강한 채소들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것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실천이 가져올 위대한 변화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훌륭한 방법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미리 알아두면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유불급, 즉 너무 많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매일 주거나 희석 비율을 무시하고 너무 진하게 주면 오히려 식물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빈도와 희석 비율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실수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빼주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이는 플라스틱 병이 터지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사랑과 관심을 담아 뚜껑을 열어 숨을 쉬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발효가 덜 된 발효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효가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미생물들의 먹이인 설탕 성분이 남아있어 해충을 유인하거나 흙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콤한 냄새가 나고 가스 발생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달걀 껍데기를 대충 부수는 실수입니다. 달걀 껍데기 조각이 크면 분해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최대한 곱게 갈아야 칼슘의 효과를 100%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비용입니다. 간단하게 계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사는 복합 비료, 한 포대 값은 보통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8에서 $9 정도죠.
유기농 인증 비료나 영양제는 훨씬 더 비쌉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쌀뜨물 발효액은 어떤가요? 쌀뜨물은 어차피 버려질 물입니다. 비용 0원. 달걀 껍데기도 요리하고 남은 부산물입니다. 비용 0원. 유일하게 돈이 드는 재료는 흑설탕 한 숟가락인데 이건 정말 100원도 안 합니다. 즉, 단돈 100원 이하로 수만 원짜리 시판 비료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천연 비료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가성비 아닌가요? 더 이상 비싼 비료값 때문에 텃밭 가꾸기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약간의 관심과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학회사에 돈을 지불하는 대신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식재료 하나를 더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소비 아닐까요? 우리가 쌀뜨물 발효액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텃밭에서 좋은 채소를 기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순환 농법의 실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밥을 먹고 그 과정에서 나온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식물에게 돌려줍니다. 달걀을 먹고 그 껍데기를 흙으로 되돌려줍니다. 식물은 이 영양분들을 먹고 자라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도 없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화학 물질도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고 흙을 되살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순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화학 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순환 고리를 인위적으로 끊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그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작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텃밭에서 시작된 건강한 순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땅 전체, 나아가 지구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진 쌀뜨물 발효액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남은 발효액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발효가 완료된 후에는 뚜껑을 단단히 닫아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냉장 보관하면 미생물 활동이 거의 멈추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기본 발효액에 몇 가지 재료를 더 추가하여 특정 목적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웃자라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나무재를 우려낸 물을 조금 섞어주면 칼륨을 보충하여 줄기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발효 과정에 오렌지 껍질이나 쑥을 함께 넣어주면 은은한 향이 배어 사용하기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발효시키지 않은 남은 쌀뜨물도 물에 희석하여 화분 식물에 주면 훌륭한 영양원이 됩니다. 이 기본 원리를 익히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무한히 응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만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드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채소를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신비를 배우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기다림의 미학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매일 직접 만든 천연 비료를 주며 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고 작은 열매가 맺혀 서서히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줄 겁니다. 화학 비료처럼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효과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흙을 서서히 꾸준히 살리고 식물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방법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전하고 맛있는 수확물과 더불어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연의 속도를 따르고 여러분의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텃밭은 분명 그 노력을 보답해 줄 겁니다. 화학 제품에 의존하는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비록 조금 느릴지라도 바르고 건강한 길을 선택하신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한 농부가 아닙니다. 지구를 되살리는 위대한 실천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방의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텃밭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화학 비료에 대한 의존을 멈추세요. 둘째, 쌀뜨물, 달걀 껍데기, 흑설탕을 활용하여 최고의 천연 발효액을 만드세요. 셋째, 일주일에 한두 번 희석해서 꾸준히 주는 원칙을 항상 지키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여러분의 텃밭은 병충해 없는 유기농 채소 천국으로 변모할 겁니다. 돈도 아끼고 흙도 살리고 심지어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유용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유용한 텃밭 가꾸기 팁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천연 비료들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팁을 공유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텃밭 속 잠재된 활력을 깨우고 한때 버려졌던 것들에서 가치를 발견하게 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자연이 속삭이는 지혜와 흙 속에 묻힌 건강한 미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변화의 씨앗을 심으세요. 여러분의 텃밭을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울 다음 보물 같은 비밀이 곧 공개됩니다.